이제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 5월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관계의 상황에 대한 취지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가 우리 측에 원인이 있나요? 그 발언은 아니,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재산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지금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나요? 예? 지금 무슨 답을 그렇게 합니까?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 후보자감인데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앉혀놓고 지금 청문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의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강직한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왜 입장을 학자로 소신을 굽히고 왜 회절하고 있습니까?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잠깐 소신을 위장했다가 장관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야권의 타겟 영순이었죠. 이제 과거 발언을 두고 집중적인 포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좀 보신 것처럼 네. 그 과거 SNS나 이런 데 올렸던 글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집중 공략이 있었는데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낮은 자세를 취했죠. 그러니까 뭐 그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NLL 관련 발언하고 금강산 관련 발언은 진위가 왜곡됐다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NLL 같은 경우는 NLL을 그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확장한 다음에 그 남북이 어떤 그 회담에 들어가면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네.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은 2007년부터 확고하게 NLL을 지키면서도 서해에 예. 그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다. 예. 왜곡됐다고 이제 맞받아쳤고요. 제일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박광자 씨 어떤 피격 사건에 대해서 예. 통과 의뢰라고 했던 부분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통과 의뢰라고 이야기는 정신 나간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선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러니까 사과와 진상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현철 후보자의 주장은 통과 의뢰라고 하는 것은 네. 어차피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어떤 그 주장이었다고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박광자 씨 죽음이 통과 의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 변호 내지 자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좀 해석을 그러니까 해야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주무부처입니다. 통일부. 그래서 이제 통일관이라든가 북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야당이 이제 공격 포인트를 삼았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 네. 고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현철 후보자 어제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나와서 시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끝냈는데요. 지금 김현철 후보자도 저는 같은 전략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교수로서 갖고 있던 대북 그 정책, 뭐 대북관에 대해서 저는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완화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네. 이제 이 청문회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교수일 때는 뭐 그 김현철 그 교수 전문가로서 예. 극단적인 뭐 대화론자라고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 진짜 철저한 역지사지로 예.
현실적인 대안을 해야 된다. 북한 쪽에서 생각했을 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제안을 해온 사람이라면 지금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관료로서 장관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북한 간의 관계도 있고 다른 뭐 주요 사관과의 관계도 있는 건데 그런 사이에서의 그러면 그 학자로서 했던 의견 그대로를 할 거냐 아닐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에서 정말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김현철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아마 정동영 장관 시절이었던 네네네,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으로서 통일부 일을 봤던 사람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의 어떤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학문적 어떤 그 수련까지 겸해 있는 사람인데 NLL이다 예를 들어서 그 박광진 피겨스카는 통과 이러다가 저런 어떤 뭐냐면 정책적 어떤 마인드가 없이 저렇게 지르는 속칭 지르는 예. 발언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경력을 놓고 볼 때 예. 그런 점에서 SNS라고 하는 표현 경관에서 어떤 나오는 어떤 다소 경박하거나 거친 표현, 표현의 문제는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이것이 지금 아까 뭐 김무성 의원은 마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학자로서 갖고 있던 학문적 소신과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완전히 100%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심화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예. 다르게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